1980년대 초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삼성그룹의 미래를 반도체로 선정하고 전사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라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때 국내외의 전문가들은 조롱 섞인 비판을 하기 시작하는데, 삼성이 반도체를 만든다고? 삼성그룹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군. 당시 반도체 강국인 일본의 미쓰비시 연구소에서는 삼성이 반도체를 할 수 없는 5가지 이유라는 보고서를 내놓게 됩니다. 첫 번째, 한국의 작은 내수 시장. 두 번째, 취약한 관련 산업. 세 번째, 부족한 사회간접 자본. 네 번째, 삼성전자의 열악한 규모. 다섯 번째, 빈약한 기술. 우리나라 전문가들 역시 이병철 회장의 처음이자 마지막 실패작이라고 말했고, 반도체 산업은 인구 1억이 넘고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야 하며 생산량의 절반을 국내에서 소비해야 할 수 있는 가능한 사업이라는 보고서를 내놓기 바빴어요. 회사 내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꼭 반도체를 해야 하나? 반도체 말고 먹고 살 수 있는 아이템이 많다. 삼성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등등 국내외의 여론은 반도체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의견이 일리가 있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삼성은 1974년 한국 반도체의 지분을 인수하여 삼성 반도체로 간판을 바꿨으나 성과를 내지 못해 부도위기를 겪으면서 1980년에 삼성전자에 흡수합병된 전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반도체의 자체 설계 능력이 많이 부족했으며 생산 품목 역시 트랜지스터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병철 회장은 삼성 반도체를 살리기 위해 일본의 NEC 회장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반도체에 대한 문제점과 기술을 부탁한 것이에요. 하지만 NEC 고바야시 회장은 말합니다. 돈은 빌려줄 수 있으나 기술은 빌려줄 수 없다. 단칼에 거절한 것입니다. NEC 회장의 거절로 이병철 회장은 상당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이병철 회장은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NEC를 잡기 위한 계획이었어요. 왜 우리는 반도체 사업을 해야 하는가? 라는 슬로건으로 반도체 사업 진출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때가 1983년 3월이었어요. 1970년도에 발생한 오일 쇼크에 세계 경제가 휘청일 때도 일본이 반도체 사업으로 돈을 긁어모으는 모습을 보았던 이병철 회장은 반도체로 삼성을 일으켜 세운다는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첫 반도체 사업 품목으로 D램을 선정합니다. D램은 대량 생산이 가능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대량 생산이 가능한 대신 불황이 오면 재고가 쌓여 대규모 적자가 날 수 있는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도전했어요. 목표가 정해졌기 때문에 어물쩍대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과 64K D램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삼성은 미국의 마이크론과 일본의 샤프의 연수팀을 급파하게 되고 반도체 생산에 관련된 사항을 배우려고 했으나 당연히 그들은 미래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삼성 연수팀에게 기술 연수를 잘해줄 리가 만무했습니다. 질문을 해도 제대로 대답해주지도 않았고 그들은 기술을 숨기기 바빴어요. 결국 삼성은 자체 개발로 방향을 바꿉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삼성이 D램 개발에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만약 성공한다고 해도 3년 뒤쯤이나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삼성 반도체 개발팀은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연수를 통해 귀동량하고 눈동량한 것들을 기술에 적용했지만 실패가 계속됐습니다. 그들의 연구는 밤낮없이 계속되었고 결국 1983년 10월 6일 단 6개월 만에 64K D램 생산에 필요한 모든 공정을 개발하는 것에 성공합니다. 당시 64K D램을 양산하는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10개 회사에 불과했어요. 거기에 삼성이 포함된 거예요. 반도체 칩 디자인은 마이크론을 통해 배웠지만 반도체 칩의 조립, 검사, 생산의 모든 과정을 삼성의 자체 기술로 개발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쁨도 잠시 일본이 반도체 덤핑을 하게 되고 경기 침체가 되자 반도체를 생산하면 할수록 적자인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삼성은 위기를 기회로 바꿉니다. 오히려 위기일 때 공격적인 투자로 경쟁사를 따돌린 것이에요.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1987년에서 1992년 사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의 매출 대비 자본 지출 비율은 39.8%에 달합니다. 이는 당시 세계 반도체 평균인 20.5%의 2배에 가까웠어요. 수입의 많은 부분을 대규모 투자로 돌린 것이에요. 이러한 투자는 기술 개발로 이어져 1984년 10월 256K 디램 개발, 1986년 7월 1메가 디램 개발, 1992년 세계 최초로 64메가 디램 개발, 1994년 8월 세계 최초 256메가 디램 개발을 성공하면서 업계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당시 PC 시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반도체 디램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때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 누적 적자를 해소하면서 흑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승승장구하던 한국 반도체 산업을 미국이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1980년대에 미국이 일본 반도체를 몰락의 길로 인도했던 반덤핑을 문제로 삼으며 제소한 것이에요. 하지만 삼성은 미국 정부를 잘 설득하여 이 사건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 경쟁력이 인정받는 계기가 됩니다. 이러한 토대로 삼성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으로 자리잡게 되며 전 세계의 여러 기업들의 도전을 받으며 지금의 삼성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이야기 큐브롤이었습니다.